20세기 건축계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혁신적인 대답,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오대식 돔입니다. 이건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건축에 대한 생각 자체를 확 바꿔버린, 뭐랄까, 하나의 혁명이었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바이오스피어인데요. 어때요? 언뜻 보면 꼭 금방이라도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거대한 비눗방울 같지 않나요? 근데요,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답니다. 이게 바로 지오대식 돔이 가진 놀라운 미스터리예요. 아니, 어떻게 강철보다 강하면서 깃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는 걸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이 모든 혁신의 시작점에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크민스터 풀러. 근데 이 사람은요, 그냥 더 나은 건물을 짓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문제를 풀고 싶어 했죠. 풀러는 건축가이면서 발명가, 또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뭐랄까, 한마디로 만능인이었죠.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할까요? 그가 평생을 바쳐서 추구했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집. 그리고 그의 모든 아이디어를 꿰뚫는 핵심 철학이 있는데 이 한 문장이면 다 설명됩니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룬다. 풀러가 딱 보니까 당시의 건축 방식은 한마디로 낭비 그 자체였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벽돌, 목재, 콘크리트를 막 쏟아부어서 집을 짓는데 이건 불필요하게 무겁기만 하고 짓는 과정은 또 너무 복잡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소중한 자원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허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 바로 이거예요. 풀러의 생각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그는 기존 방식의 정면으로 아니, 이건 아니지 하고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무겁고 복잡한 건물? 아니, 가볍고 단순하게. 자원을 낭비하는 방식? 아니, 공장에서 부품처럼 찍어내 조립하는 모듈화로. 결국 낮은 효율성을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제시한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혁신적인 비전을 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풀러는 그 답을 정말 의외의 곳, 가장 단순한 곳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자연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강한 도형, 삼각형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조적 안정성이라는 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그냥 어떤 건물이 바람이나 지진 아니면 자기 무게 같은 외부 힘을 받았을 때 얼마나 찌그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잘 버티냐, 바로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풀러가 유레카를 외쳤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사각형에 힘을 꾹 주면 힘이 약한 모서리 쪽으로 쏠리면서 그냥 확 찌그러지고 무너져 버려요. 그쵸? 하지만 삼각형은 전혀 다릅니다. 힘을 받으면 그 힘을 세 꼭지점과 세 변으로 아주 고르게 쫙 하고 분산시켜 버리는 거죠. 덕분에 삼각형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도형보다 튼튼한 완벽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풀러한테 자연은 정말 최고의 스승이자 가장 위대한 설계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게는 거의 안 나가는데 강철보다 강한 거미줄, 또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저 벌집. 이 모든 게 바로 자연이 수억 년에 걸쳐 완성해낸 완벽하게 효율적인 설계도였던 거죠. 풀러는 바로 이 자연의 지혜를 건축으로 그대로 가져오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지만 강력한 삼각형의 원리가 대체 어떻게 거대한 건축물로 재탄생하게 된 걸까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지오대식 돔입니다. 말 그대로 수많은 삼각형들을 착착 이어 붙여서 거대한 공 모양을 만든 구조물이죠. 심지어 지오대식이라는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수학 영어인데 구 표면 위에 있는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에 효율이라는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자,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바로 30%. 지오대식 돔은요,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만드는 사각형 건물보다 재료를 무려 30%나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이라는 풀러의 철학이 완벽하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지오대식 돔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풀러가 그렸던 그 위대한 꿈과 차가운 현실 사이에는 역시나 분명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지어진 돔이 무려 30만 개가 넘고요. 풀러가 직접 받은 특허만 해도 28개. 그리고 그의 비전에서 영감을 받은 디즈니의 앱코 센터에는 매년 1,100만 명 이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였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랜드마크 중에도 플러의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곳이 많아요. 아까 봤던 캐나다 엑스포의 상징 몬트리올 바이오스피어는 물론이고요. 디즈니 월드의 그 유명한 미래관 스페이시버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실내 식물원 에덴 프로젝트까지 플러의 비전은 이렇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아이콘으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플러의 진짜 꿈은 이런 화려한 랜드마크 그 너머에 있었어요. 그는 이런 상상을 했죠. 헬리콥터로 집을 통째로 감없게 들어올려서 외딴 지역에 툭 내려놓고 갑자기 재난이 닥친 곳에는 단 몇 시간 만에 수많은 보금자리를 똑딱 지어주고 마침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집에서 사는 그런 세상을 그렸던 겁니다. 그의 꿈은 언제나 인류를 향해 있었죠. 아니 근데 이런 위대한 꿈이 있었다면 왜 지금 우리는 돔에서 살고 있지 않은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높은 현실의 벽이 있었어요. 일단 그의 아이디어는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가서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웠고요. 기존 건설업계에 보이지 않는 저항도 만만치 않았죠. 또 평생 네모난 집에만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둥근 집은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게다가 수천 개의 삼각형 틈새를 완벽하게 막아서 비가 새지 않게 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었고요. 결국 모든 사람이 돔에서 사는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의 비전은 실패한 걸까요? 절대 아니죠. 플러가 남긴 철학과 유산은 오히려 지금 바로 이 시대에 훨씬 더 큰 울림을 주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있습니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한다. 이게 바로 플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예요. 이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 그의 위대한 질문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풀러의 아이디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의 건축학도들은 그의 원리를 교과서처럼 배우고 있고요. 남극의 과학기지나 재난 현장의 임시주택처럼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그의 돔은 진짜 가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원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바로 오늘날, 그의 철학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청사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오데식 돔은 그냥 독특한 모양의 건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죠. 만약 우리가 자연이라는 위대한 설계도를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버크민스터 풀러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돔이라는 구조물이 아니라 바로 이 질문 그 자체가 아닐까요?